용기는 위장할 수 있습니다. 카리스마도 흉내낼 수 있죠. 심지어 지혜로움조차 찰나의 순간만큼은 그럴듯하게 꾸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가면을 쓰더라도 결코 숨길 수 없는 미세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리한 칼날처럼 모든 위장을 가르고 한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는 신호들 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심장부에서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 사상가를 넘어 인간 심리의 대가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마치 조선시대 치열했던 당파 싸움처럼 한순간의 판단착오가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온갖 모사꾼과 아첨꾼, 허풍쟁이들이 들끓는 그곳에서 그는 번지르르한 말이나 과장된 몸짓에 속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가면 아래에 숨겨진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봐야만 했습니다. 내면의 약함은 떨리는 목소리나 불안한 눈빛처럼 대놓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요한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쳐버리는 아주 작은 습관과 패턴을 통해 조용히 새어나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고요하고 의도적인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반면 내면이 약한 사람은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허약함을 배신하듯 드러냅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경쟁자, 동료, 심지어 당신 자신에게서 이러한 패턴을 읽어내는 법을 배우게 된다면 당신은 그 어떤 칼날보다도 날카로운 무기를 얻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통찰력을 마치 위대한 전략가처럼 휘둘렀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전에 상대의 약점을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역이용했죠. 지금부터 이야기할 행동들은 요란하거나 명백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미묘하고 은밀하며 때로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는 결코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추적하듯 인간을 연구했고 약한 내면을 즉시 폭로하는 5가지 결정적인 행동을 정확히 집어냈습니다. 이제 그 행동들을 하나씩 파헤쳐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행동들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무방비 상태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자신에게만 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 됩니다. 이 지식이 없다면 당신은 압박감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사소한 인정을 받기 위해 당신을 배신할 사람에게 기회를 주거나 혹은 그들의 불안감에 함께 발목 잡혀 끌어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인을 판단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을 보호하고 나아가 당신 내면의 약점을 마주하고 단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행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행동은 너무나 미묘해서 종종 대단한 노력으로 오해받지만 한 사람의 전체적인 위상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신호입니다. 첫 번째 행동은 바로 과잉 보상입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모든 것을 과하게 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조율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시끄러운 허풍, 부풀려진 이야기, 혹은 불필요하게 과시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깊은 의심과 불안을 감추고 있을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모습을 허세를 부리며 궁정을 거닐던 귀족들에게서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결코 얻지 못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의 시선에서 잊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몸짓을 과장했습니다. 과잉 보상은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의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입니다. 이는 자신의 빚을 감추기 위해 부를 과시하는 상인, 어떻게든 중요한 인물처럼 보이기 위해 유명인의 이름을 들먹이는 조언가, 혹은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부풀리는 직장 동료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통제하려는 필사적인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불안정함의 증거가 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의 결과가 모든 침묵을 채우고 웅변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진정한 힘이 절제에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보다 적게 말하고 필요한 만큼만 행동하며 결과가 그 고요함을 채우도록 내버려두는 지혜 말입니다. 하지만 과잉 보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스로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는 매 순간을 소음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 소음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확실성의 목소리를 잠재워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 신호를 찾아보십시오.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나치게 포장하는 사람, 대화에서 자신의 성공을 한껏 부풀리는 친구, 혹은 관심을 갈구하며 소리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너무 애쓰고 있다면 그는 당신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필사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기반에 있는 균열이며 한번 보게 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약점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과잉 보상은 표면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행동은 미덕의 가면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더욱 교묘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연기성 겸손이라 불렀습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호감을 사기 위해 거짓 겸손을 사용하지만 이는 철저히 계산된 연기일 뿐입니다. 물론 진정으로 강한 사람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은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기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굳이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내면이 약한 사람은 비판이나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겸손을 휘두릅니다. 당신도 본 적 있을 겁니다. 칭찬을 유도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애써 낮추는 동료, 통제권을 조용히 장악하면서 자신을 그저 팀의 일원일 뿐이라고 말하는 리더, 혹은 쏟아지는 관심 자체를 즐기기 위해 칭찬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친구. 마키아벨리즘은 궁정에서 환심을 사려는 자들에게서 이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허리를 굽히고 너무나 빨리 동의하며 자신을 무해한 존재로 보이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친절함이 아니라 교묘한 조종술입니다. 연기성 겸손은 인정을 구걸하는 행위이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안전을 도모하려는 비겁한 방식입니다. 이 연기의 위험성은 그것이 매우 깨지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겸손이 그토록 갈망하던 인정을 얻어내지 못했을 때 이들은 돌변하여 씁쓸해합니다. 그들의 겸손은 분노로 바뀌고 결국 숨기려 했던 불안감을 드러내며 날뛰게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충성심은 원칙이 아닌 자신의 자존감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압박이 거세지면 굳건히 서는 대신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세 번째 행동은 앞선 것들보다 더 명백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맙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인정욕구의 추구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외부의 인정을 먹고 삽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내면의 확신을 추구합니다. 타인의 인정에 중독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갯짓, 미소 또는 칭찬 없이는 기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아요 개수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에게서, 상사의 피드백으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동료에게서, 혹은 무리에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친구에게서 이 모습을 봅니다. 마키아벨리는 진실을 섬기는 대신 군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조언을 바꾸는 신하들에게서 이 패턴을 보았습니다. 인정을 갈망하는 그들의 욕구는 그들을 예측 가능하고 조종하기 쉬우며 궁극적으로 이기의 순간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타인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누군가의 환심을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가치관을 타협하고 친구를 배신하며 대의를 저버릴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진정한 힘이 독립성, 즉 모두가 등을 돌리는 차가운 순간에도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정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은 타인의 의견에 묶인 노예와 같습니다. 그가 위험한 이유는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약하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을 포착했다면 당신은 인정이 철회되는 순간 산산조각 날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행동은 더욱 차갑고 날 것 그대로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감정의 누수라고 명명했습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지배합니다. 감정의 누수는 누군가가 자신의 좌절, 두려움 또는 불안감을 아무런 절제 없이 행동으로 쏟아낼 때 나타납니다. 사소한 비판에 버럭 화를 내는 모습, 농담으로 위장한 수동 공격적인 발언, 혹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보이는 뚱한 침묵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궁정에서 평정심을 잃고 감정에 휘둘려 자신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서 이를 발견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도 분노, 두려움, 의심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다스리고 언제 어떻게 행동할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반면 내면이 약한 사람은 자신의 기분에 지배당합니다. 그의 감정이 그의 말과 결정, 그리고 인간관계를 좌우합니다. 이는 그를 최악의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대담한 것이 아니라 불안정한 것이죠. 마키아디비에스리는 권력이 자기 통제, 특히 내면의 혼돈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정을 질질 흘리는 사람은 비밀을 지키거나 약속을 이행하거나 압박 속에서 굳건히 버티리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약해서가 아니라 결단력이 약하기 때문에 조직의 짐이 됩니다.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는 사람, 날카로운 반박, 씁쓸한 댓글, 혹은 침울한 후퇴를 보이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당신은 판돈이 커졌을 때 가장 먼저 부서질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가장 절박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가장 깊은 취약성을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통제력의 환상이라 불렀습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권위의 겉모습에 집착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권력의 실체를 휘두릅니다. 이 행동은 자신이 강력하다고 느끼기 위해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 존경을 얻으려는 노력 없이 존경을 요구하는 사람, 혹은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지배적인 예관을 구축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납니다. 당신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상사,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대화를 독점하는 친구, 혹은 도전을 피하기 위해 주변을 예스맨으로만 채우는 리더. 마키아벨리는 칭호와 의식에 집착하다가 결국 더 예리한 지략가에게 왕국을 빼앗긴 군주들에게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제력의 환상은 실체 없이 힘을 과시하려는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큰 소리를 칩니다.
왜냐하면 속으로는 그 권위를 의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인식, 모든 결과를 통제하려는 그들의 욕구는 통제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을 드러낼 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진정한 힘은 굳이 선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느껴질 뿐이죠. 통제력의 환상을 좇는 사람은 전략이 아닌 겉모습에 집중하기 때문에 쉽게 능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소음을 무시하면 그의 약점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해집니다. 마키아벨리는 이 행동들을 단순히 식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도구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을 위협이 아닌 기회로 보았습니다. 과잉 보상, 연기성 겸손, 인정 욕구 추구, 감정의 누수, 그리고 통제력의 환상을 인식함으로써 그는 사람들이 압박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들의 행동을 원하는 방향으로 세이핑, 즉 조형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는데 필사적인 과잉 보상가에게는 시기적절한 칭찬 몇 마디로 충성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연기성 겸손을 보이는 사람에게는 작은 역할을 주어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자존심을 자신의 대의에 묶었습니다. 인정 욕구 추구자는 선택적인 칭찬으로 통제하며 자신의 인정에 의존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을 누수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극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실수를 저지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통제력의 환상을 좇는 사람에게는 텅 빈 직함과 무대를 주어 거짓된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 자신이 쓴 각본대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약점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점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약한 사람들이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을 이용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의 천재성은 타인을 조종하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예리한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습니다. 자기 안의 약점이야말로 가장 큰 위협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를 폭로하는 바로 그 행동들이 방치하면 당신 자신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사냥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통제하던 그런 부류의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한 매일의 수련이었죠. 첫째, 그는 자신의 말을 감시했습니다. 너무 많이 설명하거나 너무 크게 자랑하거나 인정을 구걸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즉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나는 강인함에서 우러나와 말하는가, 아니면 인정을 구걸하고 있는가? 후자라면 그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둘째, 그는 자신의 겸손을 시험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의 강점을 깎아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내버려 둘 만큼 충분히 안정적인가? 인정을 위한 것이라면 그는 즉시 경로를 수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뿌리 뽑음으로써 약함의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보다 무거웠고 그의 절제는 그들의 어떤 과시보다 강력했습니다. 자신의 결점과 타인의 결점을 꿰뚫어보는 그의 명료함은 그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약점을 드러내는 행동들을 벗어던질 때 당신은 배신을 피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를 측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먼저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연구하되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렌즈를 당신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목받기 위해 과장하는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 겸손한 척하는가?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인정을 갈구하는가?
평정심을 유지해야 할 때 감정을 쏟아내는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 통제에 집착하는가?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체스판 위의 말이 될 것인가, 아니면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될 것인가의 차이입니다. 마키아벨리의 힘은 이중적인 시선, 즉 타인의 약점을 보고 자신의 약점을 제거하는 능력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군대나 직함 없이도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침묵과 전략, 그리고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스스로를 조절하게 만드는 존재감으로 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적게 말하고 침묵을 채우려는 그들의 욕구가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십시오. 그들이 혼란에 빠질 때 평정심을 유지하고 그들의 혼돈이 당신을 더 강해 보이게 만드십시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약점을 지배하십시오. 자랑하고 비위를 맞추고 반응하고 통제하려는 충동을 없애십시오. 그 자리를 명료함, 절제, 그리고 목적으로 채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약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주시하고 두려워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즉 타인의 인정 없이도 우뚝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의 방식입니다. 잔인함이나 배신이 아닌 명료함입니다. 세상을 당신이 바라는 대로가 아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은 언제나 관심과 인정, 통제를 좇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연기하는 동안 당신은 건설하십시오. 그들이 설명하는 동안 당신은 결정하십시오. 그들이 인정을 구하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칼날을 가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판돈이 커지고 약한 자들이 스스로를 드러낼 때 당신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소음이나 힘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결점을 지배하고 타인의 결점을 자신의 힘으로 바꾼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조용한 힘으로 말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당신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께 이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빛이 됩니다. 진정한 강함은 침묵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은